자, 오늘 테마 8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들어가기 전에 기존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 중에서 꼭 풀어야 될 것 같은 필수 유제 문제들 질문을 먼저 좀 받을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었던 것 중에서 혹시 이것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있었습니까? 있었었나요? 자, 우리 6강부터 다뤘어야 되나? 맞습니까? 6강의 필수 유제 중에 혹시 풀어봐야 될 문제 있나요? 괜찮습니까? 잘하시는군요. 좋습니다. 6강 넘어가시고요. 7강 질문하실 거 있나요? 7강? 9번. 7강의 9번 문제? 좋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A, B, C, D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A는 1가 음이온 상태에서 전자수가 몇 개? 10개. 그럼 하나 얻은 상태에서 10개라는 이야기니까 원래대로라면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B는 2개를 잃은 상태에서 10개니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 번호가 12번이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1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C는 원자 번호 17번. 염소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자를 19개 가지고 있으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9번. 그죠? 칼륨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기억에 A와 C는 같은 족 원소이다 그랬습니다. A와 C.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원자 번호 9번이니까 그제? 실제로는 플로린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17족 원소일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도 원자 번호 17번이니까 실제 원자가 염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17족 원소겠구나. 따라서 둘은 같은 족 원소이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에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그랬습니다. B랑 C, 그럼요. 원자 번호가 12번이랑 17번이니까 3주기의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D이다 그랬습니다. 원소라 그랬으니까 얘네 실제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원자 상태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9, 12, 17, 19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주기적 성질에서 주로 다뤄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일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그래프를 외우두라고 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쿵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이렇게 된다면요. 지금 나와 있는 9번부터 12번까지는 2주기, 3주기에 걸쳐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A가 어디에 있느냐? A는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여기에. 그죠? B는 12번이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C는 17번이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D는 19번이니까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겠군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D는 여기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누구겠구나? D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별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오늘 8강 주기적 성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바로 문제 풀어도 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좀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셔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심화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2주기 원소의 A부터 D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A부터 D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2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죠. 맞습니까? 물론 18쪽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게 누구? 플로린. 그죠? 그래서 최소한 전기 음성도 몇 가지는 알아두라고 했었어요. 플로린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염소 똑같죠? 그리고 수소. 여기까지는 알아두라고 했었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상대적 크기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변하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플로린은 4.0, 산소는 3.5, 질소랑 염소는 3.0, 그 다음에 수소는 2.1의 전기 음성도는 알아두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비금속,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금속 원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리면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A부터 D를 봤을 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금속을 봤을 때는 금속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봤을 때 이온이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전자 껍질의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근데 반대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반발력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크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 A, B, C, D에서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A와 B는 그 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죠?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이야기지?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는 뭐여야 돼? 금속이어야 되지. 따라서 A와 B는 금속이구나. 맞죠? 반대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C랑 D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비금속이겠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실제로도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 전기음성도가 커지기 때문에 A, B는 금속, C, D는 비금속이라는 것도 역시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겠습니다. 기억.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더 크다. 보면은 전기음성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거든요.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A가 B보다 원자 번호가 더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원자 반지름이거든요. 원자 번호는 A가 더 작습니다. 근데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그죠? A가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이온 반지름은 D가 C보다 더 크다. 지금 모두 다 같은 주기입니다. 맞죠? 같은 주기면은 비금속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랑 D가 여기에 있다고 치자고요. C, D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네 C와 D는 둘 다 이온이 되면은 같은 주기에 누굴 따라가요? 네온 따라갈 거거든요. 맞죠? 등전자 이온입니다. 그러면은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같은 전자의 수와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양성자의 수. 그죠?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잡아당기림이 커지죠. 유액전하가 커진단 말이에요. 크기가 작아지죠. 따라서 C가 원자 번호가 더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액전하가 더 작은 거죠. 따라서 C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죠. 됐습니까? 디귿에 B이온과 C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서로 같다? 전자 배치. B와 C 이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B는 금속이에요. 금속이면은 이온이 되면 누굴 따라가야 돼? 그 전쪽이 헬륨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C랑 D는 비금속이니까 같은 주기에 네온을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온의 전자 배치가 다르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4번으로 가보죠. 그림은 원자 가와 나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원자입니다.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2, 8, 하나, 총 전자가 11개 있네요. 가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 세어보면 12개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이네요.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갈게요. 기억에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가는 1s2, 2s2, 2p6에 3s1. 나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제1이온화 에너지는 가는 여기서 제1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여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제1과 제2가 모두 다 여기서 빠지는 거죠. 분명히 제1보다 제2가 큽니다. 제1보다 제2가 크긴 한데 지금 현재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비탈에서 계속해서 전자를 떼어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현재 M 전자 껍질을 떼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M에서 떼어내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서 떼어내요? L에서 떼어내는 거잖아요. 이온화가 좀 확 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제1분의 제2라고 하면은 이 비율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유효핵 전하는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수에 해당하는 핵 전하량 그리고 전자 반발력 두 가지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가는 지금 같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11개의 양성자가 잡아당길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양성자가 잡아당기겠죠. 전자 수는 나가 하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수가 하나 늘어나면은 양성자에 의한 효과가 더 커지죠. 따라서 유효액전하는 B가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죠. 디귿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A가 C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A랑 C를 떼어낸다면은 지금 제 첫 번째 전자들을 다 떼어내는 거잖아요. 제1이온화 에너지 크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로 가볼까요, 다시? 여기에서 지금 나트륨은 여기에 있는 거죠. 마그네슘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씩의 전자를 떼어낼 때 더 필요한 에너지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보다 C가 커야죠.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맞고 니은 맞으니까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그래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물어봤지만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물어봤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알루미늄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를 어느 정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2, 3주기의 원소 A부터 D의 전기 음성도를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원자 반지름을 크기 순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원자 반지름의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는데 전기 음성도의 X축을 보면은 4.0, 3.0, 2.0 나와 있죠. 근데 여기가 4.0, 여기가 3.0, 여기가 2.0인데 보니까 B는 얼마예요? 4.0이에요. A는 얼마입니까? 3.5죠. 그 다음에 C는 2.5죠. D는 3.0이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원자과 전자가 6개, 여기가 7개거든요. 그러면 2, 3주기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플로린하고 염소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산소랑 황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기 음성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플로린 4.0이에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얘가 4.0이니까 플로린이구나. D는 3.0이거든? 염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6개인 녀석 16족 같은 경우에는 3.5가 나오는 게 산소. 그지? 그럼 얘는 뭐다? 황이다. 됐지? 그러면 지금 현재 A와 B가 2주기, C랑 D가 3주기입니다.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을 봤을 때 당연히 같은 족에 있는 산소랑 플로린 그리고 황과 염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커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산소랑 플로린은 각각 원자 번호가 8번, 9번이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커야지.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16번, 얘는 17번이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커야죠. 그럼 제일 큰 건 누구야? 황이지. 그지? 그 원자 반지름 중에 제일 큰 게 라니까 여기가 라. 그 다음이 99 나오는 거 다. 그리고 가와 나 중에서는 나가 조금 더 크니까 나, 가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옮길게요. 이쪽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 여기가 라. 됐습니까? 문제 이렇게 옮겨놓고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 A와 B는 2주기 원소이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D는 A와 D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C이다. 자, C가 지금 현재 황이거든요. 자, 제일 이온화 에너지 물어봤죠? 제일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은 찾아볼까요? 여기가 지금 현재 뭐 찾아야 돼?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황하고 염소가 있어야 되겠지. 제일 작은 거는 지금 황이거든요. 그죠? C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라와 가의 원자 번호 차이. 라와 가의 원자 번호 차이. 라랑 가거든요. 라랑 가를 비교하면은 16번하고 9번이니까 8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와 나 얘네 둘 차이는 얼마나니? 9나네. 그죠? 그 차이보다 크다. 틀린 말이지? 얘는 8 차이 나고 얘는 8 차이 나고 얘는 9 차이 나니까 문제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꺼번에 좀 옮겨가지고 좀 정리하시는 것도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6번으로 계속 가보죠. 그림은 3주기의 A부터 D의 전기 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 및 안정한 이온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리고 각각 A부터 D는 나트륨, 마그네슘, 황, 염소 중에 하나입니다. (12번부터) 11번부터 12번, 16번, 17번의 3주기 원소들이죠. 맞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기음성도,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미리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전기음성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볼까요?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 이온, 염화 이온.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전 주기 네온 따라갈 거고, 얘는 같은 주기 아르곤 따라갈 테니까, 그지? 얘네들이 크겠네요. 그리고 나서 각각 등전자 이온이니까 누가 더 커야 돼? 11번, 12번, 11번이 커야 되죠. 그 다음에 16번, 17번이니까 16번이 커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마그네슘, 여기가 황, 염소. 됐지? 이런 식의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지금 전기음성도 쭉 나와 있고요. 그죠? 전기음성도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커지군요. 그 다음에 가는 작아졌다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래프를 봤을 때 뭐가 이온화 에너지고 뭐가 이온 반지름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온 반지름 보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뭔 그래프야? 나그래프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나그래프는 갈수록 커지잖아요. 커져. 그죠? 모양 그대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기억, 가는 이온 반지름이다. 맞죠? 2번에 원자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A가 뭔데? A가 나트륨. 맞지? A가 나트륨, B가 마그네슘, 얘가 C, 얘가 B. 전기음성도니까. 전기음성도 순서대로 갈 테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그럼요. 같은 주기인데 A가 11번이니까 제일 크겠죠.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는 B가 A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유해액 전하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더 작아지니까요. 유해액 전하는 A보다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네요. 4번에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는 B가 C보다 작다. B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 떼어내고 제2 이온화 에너지 떼어낸 다음에 제3 이온화 에너지는 그 다음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확 커져 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거든요.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까지 계속해서 같은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요. 그러니까 분명히 커지다 확 커지진 않겠지. 그러니까 제2분의 제3의 비율은 B가 C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작다. 이게 틀린 말이네.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에 B와 D로 이루어진 안정화 화합물. B는 마그네슘이고 D는 염소거든요. 그럼 얘는 이가 양이온이고 얘는 일가 음이온이니까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마그네슘 하나에 염소가 2개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B, D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넘어가셔서 17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표는 원소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A부터 C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고요. 자, 지금 A, B, C 쭉 봤을 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는 그 순간에 아, 얘는 원자과 전자를 다 떼어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랬었죠. A가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이 어딘가요?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죠. 맞지? 아, 원자과 전자 두 개구나. 그럼 얘는 이족 원소구나. 그럼 A는 4주기 이족 원소니까 뭐가 돼야 돼? 원자번호 20번 칼슘 돼야 되죠. 계속해서 B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B는 3주기 3족입니까? 아니죠. 13족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뭐지? 알루미늄이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C 같은 경우에는 6번에서 7번 넘어갈 때 확 커지네요. 그러면은 C는 2주기 16족 원소 산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20번, 얘는 13번, 8번. 어떻게 주기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저기 표에 주기 나와 있죠. 아? 3주기구나. 3주기. 그럼 3주기면 얘가 황이 돼야 되겠네. 맞죠? 16족이니까.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가는 143보다 크다. 아, 이게 원자 반지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죠? A는 4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3주기고요. 그럼 4주기는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3주기보다 크겠죠. 그죠? 143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네. 그지? 그 다음에 니은, 안정한 이온 반지름은 A가 C보다 작다. A랑 C랑 비교하는 거죠. A는 칼슘 이가양 이온, 황은 황화이온, 이가음이온. 둘 다 아르곤과 같은 배치를 해버리죠. 등전자 이온이거든요. 등전자 이온일 때 이온 반지름은 얘가 20번이고 얘가 16번이니까 얘가 더 이온 반지름이 크겠네. 그러니까 A가 C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그죠? 디귿에 마그네슘의 전기 음성도는 1.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자, 마그네슘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그네슘. 얘보다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우리 아까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이 여기 있는 알루미늄이 여기에 있고 마그네슘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지금 비교해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어디냐? 칼슘. 여기서 1.0이 나온 거지. 1.0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1.5는 어디서 나온 거야? 1.5는 B에서 나온 거죠. B, 알루미늄. 여기서. 얘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0과 1.5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A부터 E의 전자 배치. 그림은 이온의 이온 반지름과 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바로 원자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A는 뭐죠? A는 원자 번호 몇 번? 5개.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죠. 플로린 1가음이온. 그죠? 그 다음 B로 계속 가볼까요? 전자 몇 개? 12개. 그럼 12번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네요. C는요? 전자 몇 개? 16개. 그죠? 원자 번호 16번. 황. 이가 음이온.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9개. 그죠? 그러면은 칼륨. 일가 양이온. 마지막 E는 20개니까. 칼슘. 이가 양이온. 옆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지? 가와 나는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가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2 나오는 거 2개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온 반지름은 둘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칼슘이 커야지. 그지? 얘가 더 작고. 그러니까 얘가 가고 얘가
나구나. 그 다음에 다는 플러스 1 나와요. 플러스 1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D. 맞지? 그러니까 얘가 다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걸 나 하나밖에 없죠. 요걸 나. 그리고 마이너스 2 나오는 것은 마. 됐죠?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라는 A 일가음이온이다. 라는 A 일가음입니다. 그럼요. A 일가음. 맞네요. 2번에 양성자 수는 마가 가보다 많다. 마는 양성자 수 몇 개? 16개.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양성자 수 가가 어딨냐? 12개. 마가 많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다와 마의 전자 배치는 같다. 탄류. 그 다음에 마, 황. 지금 얘는 전자 2개 얻어서 아르곤처럼, 얘는 전자 하나 잃어서 아르곤처럼 배치가 되겠죠. 전자 배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나와 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자, 나와 라로 이루어질 거예요. 나랑 라. 그러면은 칼슘 이가 양이온과 2개의 플로린 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CaF2 같은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A가 2개 붙으면 되겠네. 그래서 나와라? 그러면은 EA2니까 틀렸네. 맞지? 여기서 BA2가 되려면은 얘랑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다의 이온 반지름이 다른 것은 핵전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와 라. 나와 라에서 이온 반지름이 다른 것은 핵전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핵전화 다르잖아. 그지? 나와 다. 나와 다. 그죠? 얘네들 등전자 이온일 거 아니에요. 핵전화 다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다뤄봤는데 복합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 풀기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전기음성도 이온 반지름 골고루 섞어놓은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연습을 좀 자주 좀 해 두시기 바래요. 자, 테마 구강 같은 경우를 바로 좀 넘어가시면은요, 분자 구조의 다양성과 화학 결합의 성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탄소 동토체에 관련된 내용들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 흑연,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각각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림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성질들 또는 하나의 탄소 원자가 몇 개의 탄소 원자들과 결합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DNA 같은 경우에는 DNA를 만드는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각각 긴 사슬을 형성할 때는 공유결합의 형태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두 가닥의 사슬이 마주 볼 때는 염기들이 수소결합을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화학결합과 전자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둘 다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 별거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바로 넘어가셔서 9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원자 A와 C가 각각 B와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 가와 나를 형성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A는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얘는 수소구나. 그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9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9개네요. 9번 플로린이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2개 있으니까 마그네슘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A와 B가 결합해서 가가 만들어진다면은 수소 하나에 플로린 하나 결합하겠죠.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분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랑 C가 결합하게 되면은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2개의 플로린이 결합해서 MgF2. 그죠? 얘네들 이온 결합 물질 만들어낼 거예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억. 가에서 A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자, 일단 수소가 플로린과 결합하게 되면은 공유결합 하나를 형성하면서 전자를 2개 가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추게 될 겁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나를 형성할 때 C는 전자를 2개 잃는다. 그럼요.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죠.
두 개를 플로린한테 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이야기네요. 디귿의 나의 화학식은 C2B이다. C2B예요? 아니에요. C 하나에 두 개의 B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 B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DNA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염기들 나타냈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당과 인산과의 결합이 DNA 골격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가를 볼까요? 가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당과 인산의 결합이 지금 DNA 골격을 이룬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DNA 가닥을 만들 때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기본 단위체가 있죠. 그런데 이때 긴 사슬을 만들어낼 때는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인산과 당이 계속해서 결합을 하면서 하나의 긴 사슬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기억 뭐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죠? 니은에 나는 이중 나선 구조 안쪽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이거 수소결합이죠.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는 수소결합은 두 가닥의 사슬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죠. 디귿의 기억은 티민이다. 보니까 상보적 결합 이야기하는 거죠. 사이토신이 오면 무조건 구안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지고요. 아데닌이 오면은 무조건 팀이 나야 되죠. 2번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다 맞네요. 자, 넘어가셔서 11번.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물을 전기분해하였더니 플러스에서는 A2, 마이너스에서는 B2가 발생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고요. 자, 물의 전기분해죠. 그럼 물의 전기분해 바로 나와야지. 자, H2O가 이온화되면, 전기분해되면은 수소랑 산소로. 그지? 이때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문제에서 A2가 플러스니까 이게 A2고요. 이게 지금 B2입니다. 설명 옳은 거 가볼까요? 기억.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마이너스 극에서 뭐 얻어져야 되죠? 수소기체 얻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거 정리해 두십시다. 마이너스과 플러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오케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두 개의 물분자가 수소기체 하나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산화이온 만들고 두 개의 전자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는요, 두 개의 물분자가 아니죠. 어쩌 여기서 sorry.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플러스 극에서는 자, 산소기체 얻어지고요, 4개의 수소이온 나오고 4개의 전자가 떨어지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원래 그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둘 다 4로 맞춰주면은 4H2O 플러스 4 전자가 2개의 수소, 4개의 수산화이온,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식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들. 그러면서 마이너스에서는 뭘 발생해? 수소기체.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산소기체. 됐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환원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속해서 니은. 생성된 A2와 B2의 부피비. 자, A2는 하나, B2는 2개. 부피비 1대2가 나와야 되겠죠.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디귿에 분자 1개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전자쌍의 수는 물과 A2가 같다. 자, A2 산소거든요. 산소 이중결합되어 있고, 산소는 각각 비공유전자쌍을 2개씩 가지고 있죠. 근데 물 분자는
하나, 하나. 그지?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요? 아, 공유 전자쌍의 수 물어보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2개, 여기서도 2개. 서로 같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역시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12번에 과와 나는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물의 전기분해 장치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는 앞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안에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죠. 그래서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석출이 돼야 돼요.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끌려가죠. 그래서 전자 내놓고 염소 기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개수 맞춰주면은 여기가 2개, 2개, 2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설명으로 온 거 볼게요. 기억, 가의 플러스 극에서는 기체가 발생한다. 염소 기체. 니은, 가의 용융액 속의 양이온수와 음이온의 수는 같다. 1대1이에요. 나트륨 1가 양이온, 염소 1가 음이온. 음이온수 같아야 되고요. 기억, 가와 나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난다. 전자 얻고요. 전자 얻죠. 둘 다 전자 얻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9강에서 선생님이 잠깐 좀 이야기했듯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둘 다 전자가 관여하는 그런 결합입니다. 그랬을 때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이때 금속들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죠. 그런데 금속이 무조건 전자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비금속이 무조건 전자를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그제 금속과 비금속 원소들이 서로 간에 가까이 접근할 때 이때 이제 금속이 비금속에게 전자를 줌으로써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각각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일단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액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용액이나 또는 용융 상태에서는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면서 전류가 통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요,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죠.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서로 부족한 전자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내놓고, 그지? 각각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분자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금속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를 8개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이랬을 때 그 8개가 안 되면은 그 부족한 전자수만큼 무조건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분자를 형성하는 그런 원소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릴륨이나 또는 이제 붕소 같은 것들 있죠.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를 채우기 위해서 6개를 전부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자기가 2개 내놓고 2개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2개만 형성하면서 그냥 분자를 형성할 거고요. 붕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대 공유전자쌍을 3개밖에 못 만듭니다. 따라서 전자 6개 가지고 분자를 형성해 버린다는 거, 그런 식의 예외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셔서 바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별 수능 심화 문제 역시 9번 문제부터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2가지 고체 물질의 고체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염소 분자의 구조식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는 염화나트륨이죠. 나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현재 정사면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거 다이아몬드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염소 분자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기억해. 가의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은 나트륨을 얻을 수 있다. 그럼요. 얘 나트륨 이온이잖아요. 그죠? 나트륨 이온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나트륨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서 나트륨이 석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니은 나와 다른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죠?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에요. 탄소도 비금속입니다. 따라서 모두 공유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니은 맞고요. 디귿에 가와 나에서 각 이온이나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럼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 버려서 양이온이 됨으로써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음으로써 옥텟 규칙 만족하죠. 마찬가지로 분자를 형성할 때도 염소들은 각각 공유전자쌍을 하나 형성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10번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표는 5가지 물질과 이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고 기준에 따라 표에 주어진 물질들을 분류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A와 B에 들어갈 물질의 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거 집합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나와 있는 물질들을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흑연 나와 있고요. 흑연 C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MgCl2, 그 다음에 염화수소 HCl, 그리고 포도당 C6H12O6, 플로리나 나트륨 NaF. 자, 먼저 가를 볼게요. 가에서 공유결합 물질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공유결합 물질로 가능한 거 뭐가 있죠? 자, 흑연 있죠. 흑연. 그죠? 그 다음에 HCl 있죠. 그리고 C6H12O6 포도당 있죠. 됐습니까? 3가지 있어요. 자, 나로 가보도록 하죠. 나에서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원래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흑연은 흐르죠. 흑연이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는 거 이온결합 물질은 안 흐르죠. 염화수소 안 흐르죠. 포도당 안 흐르죠. NaF 안 흐르죠. 나에서는 탄소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계속 이어서 다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 흐르는 거. 흑연 흘러요, 안 흘러요? 흑연. 쟤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통하거든요. 근데 액체에서만 흐르지 않아야 되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MgCl2. 그죠? 그 다음에 HCl은 여러분들 염산입니다. 염산. 그죠? 물에 녹이면 염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산도 전해질이니까 전류 흐르죠. 포도당은 분자성 물질이니까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NaF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흘러야 되죠. 됐나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 포함될 수를 물어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요. 가와 나의 교집합 부분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가와 나의 교집합. 됐습니까? 하나죠, 하나. 됐니? 거기다가 혹시나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죠. 그지? 세 개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와 나의 교집합 부분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에만 포함되는 거 B.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건 안 되죠. 요거는 HCl은 가와 교집합 부분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2가지. 그지? 그래서 1개, 2개 해서 답을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이게 수능 문제에서 자주 보이던 유형인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자꾸 이거 교집합 부분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거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걸 자꾸 놓쳐가지고 자꾸 문제를 틀려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계속 갈게요. 네. 염산은 왜 수용 상태에서 전류가 전해질이잖아요. 강한 전해질 아닙니까? 강산. 그죠?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잖아요. 포도당은 안 그래요? 포도당은 분자성 물질입니다. 이온화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설탕이랑 소금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이랑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물에 녹으면 염화나트륨이니까 전류가 통하죠. 근데 설탕은 물에 녹잖아요.
근데 이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안 통합니다. 자, 11번. 그림은 원자 A와 B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 가와 A와 C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나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A, B, C 뭐 각각 실제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A와 B로 이루어진 것들 딱 보면은 전자가 총 몇 개인가요? 지금 가운데 껴 있는 거 요거. 요게 있는 녀석하고 요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뭐가 좀 이상한데? 어찌됐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녀석은 여기에 2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습니까? 8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요 녀석은 지금 현재 각각 요 녀석들과 공유 전자쌍을 하나씩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란 이야기죠. 원자 번호 8번. 산소란 이야기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셋이 보면 2개 있고,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는 총 9개란 이야기잖아요. 얘 지금 원자 번호 9번에 플로린이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은 이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의 조합이거든요. 얘네들이 각각 이온이 되면은 얘는 이가 음이온이고 얘는 일가 음이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A는 뭐구나?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구나. 그죠? B가 산소구나. 그리고 나서 C 같은 경우에는 이가 양이온 상태니까 마그네슘. 그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2개의 플로리안 이온이 결합해서 MgF2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기억해.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A는 원자 번호 9번, B는 원자 번호 8번. A가 크죠. 니은의 나의 화학식은 AC2이다. A가 하나,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가 하나가 들어가죠. 그지? 그러니까 CA2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네요.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모두 이온이 되면 등전자 이온이에요. 그러면은 원자 번호 8번 산소 이가음이온,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이가음이온,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 이가양이온.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은 원자 번호가 더 작은 산소가 제일 크겠죠. 따라서 D, A, C 순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린 말이죠. 답을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이고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결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설명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다중결합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가 3개가 있고요. 이게 수소, 이게 수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탄소는 그제 공유전자쌍을 4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 탄소는 지금 수소 2개랑 탄소 하나랑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 사이에서는 어차피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그지? 이중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옆에 있는 탄소는 손을 하나, 둘, 셋, 4개를 뻗었으니까 더 이상 바꿀 거 없고요. 그리고 나서 요 탄소를 보면은 하나 확실하죠? 하나 확실합니다. 그럼 산소와는 무슨 결합을 해야 된다? 이중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해보면은요, 탄소와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동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 탄소가 손을 4번을 뻗어야 돼요. 하나씩 확실하니까 얘랑 2개. 그럼 요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확인하네요. 그래갖고 요 탄소는 얘 하나는 확실합니다. 질소와 결합해야 되죠. 삼중결합. 맞지? 이렇게 결합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놓고 여기가 지금 기억. 그 다음에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 여기가 리을인가요? 자, 옳은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비공유 전자쌍 표현해볼까요? 질소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가와 나에 포함된 탄소, 산소, 질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가, 나에 포함된 거 모두 다 비공속이고 다 이주기잖아요. 맞죠? 그럼 얘네들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가는 몇 개? 2개. 나는 몇 개? 하나. 됐지? 디귿에 기억부터 리을 중 이중결합은 3개이다. 이중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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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결합 3개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테마 10강도 풀어봤고요. 자, 이후에 이제 테마 11강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입니다. 여기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좀 잘 이해하시고 그 각각의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몇 개씩 가지는지를 확인하신 후 각각 분자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당연히 결합각이 몇 도가 될 것인지 싹 외워두시면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인가? 자, 바로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81쪽으로 넘어가셔서 역시 심화 문제 9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는 2주기 원소의 플로린 화합물 가부터 라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수, 결합각을 나타냈으며 가와 나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비공유전자쌍은 중심 원자에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다 플로린과 붙어야 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의 수가 4개예요. 그죠? 그랬을 때 당연히 가운데 중심 원자가 탄소가 될 것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CF4 정삼연체 구조고요. 109.5도의 결합각 나타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비공유전자쌍은 오로지 플로린만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예요. 그죠? 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라면은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 당연히 플로린 3개 결합하고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삼각 뿔의 형태고요. 107도의 각도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인데요.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9개예요. 그러면은 일단 플로린과는 일단 3번 결합이 돼야 되죠. 플로린과 3번이 결합되는데 이때 플로린 하나당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9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을 못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 말인즉슨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3번밖에 결합을 못 하는구나. 맞지? 그렇다면은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원자과 전자를 3개를 가지고 있는 둥소가 되겠구나. 따라서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니까 결합각은 120도가 나타나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라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의 수가 2개고요.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9개.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로린은 무조건 3개씩 가져야 되니까, 그지? 2번 결합하고 나면은 6개 빠지고 나머지 2개가 결과적으로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중심 원자는 원자 번호 8번 산소 같은 구조를 가지면 되겠죠. OF2. 그지? 결합각은 104.5도가 나오면 될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기억. 나의 결합각 알파는 107도죠. 109.5도보다 작습니다. 기억 틀리고요. 니은. 다와 라는 평면 구조이다. 다는 평면 삼각형, 라는 구분형이기 때문에 둘 다 평면 구조예요. 디귿에 분자 전체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분자 비공유 전자쌍의 분자 전체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가잖아요. 얘가 109.5도거든요. 이게 제일 작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체 분자 수랑 상관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도리어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씩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결합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도 틀렸으니까 니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원자 A부터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뭐예요? 원자 번호 6번 탄소죠. 그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둘둘둘둘 8개니까 산소네요. 그죠? 원자 번호 8번 산소고요. C는 둘둘둘둘 하나니까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죠. 그러면 A, B2는 뭐야? A, B2는 실제가 CO2죠. 그러면은 중심 원자 탄소가 있고 양옆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AC2는요. ACY. 그러면은 탄소에 플로린이 붙는 거거든요. 몇 개 붙어야 돼? 4개 붙어야 되지. 탄소, 플로린. 그죠? 정사면체 구조. 그리고 나서 BCX. 자, 뭐가 붙는 거예요? 산소에 플로린 붙는 거죠. 2개 붙어야지 뭐. 그치? O, F. 자, 설명 옳은 거. 기억, X랑 Y가 같아요? 다르죠? X는 2, Y는 4. 틀립니다. 아, X가 여기 위에 있구나. 이게 또 X구나. 그지? 어차피 달라요. 그 다음에 니은. 구성 원자가 모두 동일 평면상에 있는 분자는 2가지다. 직선형 평면구조죠. 정사면체 입체구조. 구분형 평면구조죠. 2가지. 니은 맞네요. 디귿의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 교체 만족한다. 만족. 다 만족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또 벤 다이어그램 나왔네요. 5가지의 분자와 분류 기준 가부터 나고요.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바로 그려봅시다. 자, H2S 황해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구분이요. 그 다음에 HCN 탄소 수소 단일 결합 질소 3중 결합. BCl3 중심 원자 붕소 Cl 옥텟 규칙 만족 못하고 평면삼각형. 그 다음에 CO2 탄소 NF3 질소 플로린 삼각불 107도죠. 자, 벤 다이어그램 가. 결합각이 180도이다. 직선형 찾으라는 거죠. 그지? HCN 있고요. CO2 있죠. 2가지. 그 다음에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다. 그러면은 구분형 H2S 있을 거고, 그죠? HCN 있을 거고, BCl3 있을 거고, CO2도 있네요. 요것만 빼고 다 있네. 맞지? 디귿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요거 H2S 황 있죠. 황 가지고 있죠. 탄소 없고요. NF3 있죠. 됐습니까?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가인데요. 자, 지금 A 영역은 가만 포함되는 거. 그러면은 지금 무조건 가만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CO2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집합이라면 여기에 CO2가 들어가 버리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빠지고 뭐만 가지면 돼? HCl만 가지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B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니까 A와 B의 교집합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CO2는 얘네 둘만 가지고 있으니까 CO2. 그 다음에 C는 여기만 들어가네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아니다. 여기도 HCN 있구나. 그지? 그럼 이거 아예 없네.
요거 없죠. 요거 없고 여기 HCn도 같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서 얘만 C만 가지는 거는 요거 있나? BCl3? BCl3. BCl3 여기 붙을 거고, 여기 교집합. 여기 들어가는 거 T. 나랑 다랑 같이 붙을 수 있는 건 H2S. 요거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 A 영역에 해당하는 분자는 한 가지다.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니은에 B 영역에 해당하는 분자는 두 가지다. HCn하고 CO2 두 가지죠. 디귿에 결합각은 C 영역의 분자가 D 영역보다 크다. C 영역이 뭔데? C 영역이 BCl3 120도 나오죠. 그 다음에 D 영역에 들어가는 거 H2S 104.5도 나오죠. 그러니까 C 영역의 분자가 D 영역보다 크다. 맞는 말이네요. 그지?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에 주기율표의 일부고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실제 원소 먼저 한번 봅시다. A가 뭐예요? A가 2주기잖아, 2주기. 그지? 지금 순서 들어가면 리튬, 베릴륨, 붕소잖아, 붕소. 이 붕소 나오면 이 새끼는 항상 이거야. 그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옥텟 규칙 만족 못하는 거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요, 질소가 되겠죠, 질소. 그 다음에 C는 플로린, 그 다음에 D는 네온, 그 다음에 E는 염소가 돼야 되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갈게요. 기억. BCM과 BCN의 분자에서 M과 N은 서로 같다. 자, ACM은 붕소에 뭐가 붙는 거야? 붕소에 플로린 붙는 거죠. 아무리 붙어봤자 3개밖에 못 붙어요. 그죠? 그리고 BCM도 B가 질소잖아? 근데 플로린 붙을 거야.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3개 붙으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각각 플로린 3개씩 붙는 거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의 BCN과 BEN의 분자 구조는 삼각불형이다. B에 C가 붙던, B가 E에 붙던, 결과적으로 NF3든 NCl3든 모두 삼각불의 형태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ACN 분자에서 모든 원자들은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문제는 A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답을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삼각형 아니에요? 뭐가? 저거. 맞지? 삼각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1강도 풀어봤습니다. 오늘 진도 엄청 나가네요. 좋습니다. 테마 12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강까지 하고요. 나머지 필수 유제 여러분들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강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